나 복사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뉘앙스. 제가 좀 과장하긴 했지만. 애교까지 더. 올해 약간 그 표정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월급을 깎아. 홀대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与众不同坚守所。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도의 김원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천 진림문화의 정지현 대표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직원과 중국 직원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련 계통 이제 뭐 중국어과를 전공했거나 아니면 대표님처럼 중국 스타나 중국 배우들이 너무 좋아서 그때 금성무처럼 네. 그쪽에 가서 유학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저희 이 유튜브 방송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좀 이제 한 할 정도 풀리고 이제 정상화가 되면 뭐 중국 직원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거나 한국 직원이 중국 가서 일하는 일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뭔가 좀 조심하거나 아니면 좀 챙겨야 될 점 그런 게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게 이제 중국은 조금 평등함이 우리나라보다 직장 내에 조금 보편화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리급이든 아니든 너무 이 권위적인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중국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이런 그 사회생활을 할 때 권위적인 거를 내세우는 거 그건 절대 금물.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표출이 될까요? 권위적인 게 한국 상사들이. 왜 한국 상사들이 조금 뭐 해? 라고 하는 거에 명령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면 중국은 그것보다는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같이 한다는 느낌 그리고 뭐 약간 형 동생의 사이로 일을 내가 너한테 일을 주는 거야가 아니라 일을 함께 한다는 느낌으로 대해야지 권위적으로 너에게 뭔가를 부여할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저 사람 뭐야? 이제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이렇다면 뭐 누구누구 씨 뭐 이거 좀 뭐 복사 좀 해와요. 야, 이거 좀 정리 좀 해봐. 이거를 뭐 유화적인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복사 같은 단순 업무부터 시작해서 네. 업무 정말 그 일을 처리하는 것도 처음에는 약간 저도 권위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안 그래도 외국 상사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딱딱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니 나하고 거리감이 있어 라는 그 표정이 얼굴에 싹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그래 너네들도 나를 좀 편하게 해 그리고 나 복사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뉘앙스 제가 좀 과장하긴 했지만 애교까지 더 네. 돼요. 그다음에 이 업무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너네들은 혹은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가 처리가 되는 게 좋을까? 한번 들어보자 하면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를 당신이 정리를 제일 잘할 것 같으니 안무개 씨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요거는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너 이거 해 그러면은 뭐래 약간 그 표정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약간 우쭈쭈 해주면서 뭐 이렇게 너도 이런 거 잘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뭐 이런 식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분위기는 한국도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밑에 직원들이 좀 받아들이는데 수월한 거는 국가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조금 더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고 또 거듭 말씀드리는 지우링호는 조금 더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지 그들하고 소통이 편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링호가 90년대 이후 출생자면 네. 90년생이 이젠 30대예요. 네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90년대 이후가 아니라 정말 95년이나 2000년대 네네. 이후 출생자들의 그 특성을 좀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을 시키면 뭐 우쭈쭈 해가서 좋다 이거야. 근데 뭐 시켰는데 잘 안 해. 네. 혹은 했는데 건성건성해. 네. 뭐 이럴 때는 야단을 치거나 뭔가 이렇게 타이르거나 이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중국 회사에 들어와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거는 매달 직원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 인사고과 같은 거죠. 네네, 그거를 매달 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회사도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본인이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본인한테 주어진 업무가 안 됐을 때 그 항목에 바로 점수가 깎이면 그 달의 성적이 뭐 A, B, C, D에서 C, D가 돼버리면 바로 월급이 깎여요. 월급을 깎아요? 월급이 깎여요. 그러니까 뭐 연봉 해놓은 그 오. 체계는 그 체계 있고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B 이상 받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잘 못했어. 그럼 바로 월급이 깎이기 때문에 최소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좀 의외네요. 우리나라는 보통 점수가 안 좋으면 뭐 승진에 지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원래 받아야 되는 무슨 보너스나 수당을 갖다가 깎는 경우는 있는데 네. 이건 본봉을 건드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치사해서 회사 떠날 수도 있겠다. 근데 거의 모든 대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어느 이 정도-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그럼 돼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회사들은 다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뭐 제도의 형식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런 평가를 제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앙심을 부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 CD, F 막 이렇게 음. 나와버리면은 석 달 이상 나오면 회사에서 그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 이제 앙심을 품고 이제 반기를 들 수는 있겠죠. 이거 제가 인정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하나의 보완책은 그달 이렇게 성적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그게 오케이가 된 거가 이제 그룹에 올라가서 그 월급에 반영이 되는 거죠. 원래 한국 사업자들한테 중국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한테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은 사람을 고용하기 쉬운데 자르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해고가 이런 식이면 어려운 건 아니네요, 또. 그러니까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이 나쁘거나 아니면 태도가 굉장히 불손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많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는 인력들이 꽤 많았어요. 예.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매달 냉정하게 너는 오늘 이번에 C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계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진화라기보다 더 좋아진 건데 이제 사업체들 제도적으로 입장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사람이 정말 근무 태도도 불량하고 뭐 쉽게 제 자르고 싶어 그러면 명분을 확실하게 쌓아라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서적으로나 서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선진적인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아까도 처음에 이 냉정하지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게 만약 불만족스러우면 그 임직원도 저는 이런 부분에 C가 아니라 B를 받았으면 합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말단으로 중국 회사에 취직했을 때와 네네. 내가 고위급 임원으로 스카우트 됐을 때는 서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고위급 임원일 때는 부하 직원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겠다면 내가 이제 말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걸 좀 나눠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직원이 말단으로 중국 회사에 들어갔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동료들과 두 번째는 이제 상사들과의 관계. 물론 상사들과의 관계도 뭐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직장 선배고 나를 고용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사한테는 한국인의 장점들이 있어요. 예의도 바르고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문서가 필요 없죠. 문서를 잘해오는 것들도 있고, 네,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중국의 상사들은 그게 다른 말단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되게 예뻐 보이고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우리는 있고요.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온 배경이 그렇죠. 틀린데 네, 그게 네. 장점이 될 수도 있네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동료들하고는 문화적으로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나가는 게 한국 친구들이 중국 회사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 조금은 그 경계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질감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중국 친구들은. 그럴 때에 내가 너랑 달라. 나는 한국에서 왔어. 이게 아니라 너랑 똑같은 문화를 나도 좋아해. 그리고 너랑 똑같은 음식을 나도 좋아해. 일도 너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밌어라는 거를 끊임없이 표출해 주는 게 중국 회사에서 살아남는데 아주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행을 가거나 혹은 이렇게 별로 아주 그냥 끈적끈적한 친구가 안 됐을 때는 되게 친절하다가도 정말 이렇게 그 회사의 동료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 현지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회사 동료 됐을 때 굉장히 좀 되게 배타적으로 맞습니다.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대표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네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알아서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는 정말 안 된다. 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중국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그 따돌림 문화에서 내가 네. 살아남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하는 네. 걸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상사로 갔을 때, 음. 그럴 때는 어떤 게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겁니까? 상사로 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언어적으로 조금 그 소통이 가능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부분은 오케이. 중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중국어 못하는데 통역 써 이게 아니라 본인도 어설프지만 네. 중국어를 직접 소통하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어디나 꼰대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도, 그리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나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착각이나 혹은 조금 우월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아저씨들이나 아니면은 네,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경청하는 거. 그리고 중국 애들도 중국 그 상사가 말 많이 하는 게 너무 싫어해요. 아, 저 할머니 또 시작했어 막 이래요. 네. 그래서 뭐야 할머니가 왜? 저 아저씨인데 왜? 그랬더니 너무 말이 많아서 아무개 할머니라고 부른대요.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다들 막 이렇게 채팅 보내는 거죠. 또 시작이다. 아, 이제 끊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중국 가서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땐 경청하는 자세. 오히려 중국말을 못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조용할 수는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제가 뵌 분들 중에는 통역을 써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따블이지, 따블. 통역하는 그렇죠. 시간까지. 예. 그거 어쨌든 그 꼰대 문화, 뭐 서구 사회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거 없이 그냥 네. 그놈의 그 라떼는 말이야,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겠네요. 네네. 그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에 홍바오 문화가 있어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홍바오는 빨간 부담스러운 봉투에, 단어입니다. 그렇죠. 네. 빨간 봉투에 설날에만 주는 거 아니야? 세뱃돈으로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참 중국이 발달돼서 위챗이나 뭐 알리페이나 이런 걸로도 아주 언제든지 싫어요. 홍바오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아무개 상사는 이럴 때 홍바오 한 번씩 날리는데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저도 뭐 다 같이 회식할 때 기분 좋을 때는 우리나라도 몇천 원도 좋아요. 예. 몇천 원인데 막 홍바오를 알려주면은 뭐 뜬금없는 이벤트지만 다들 되게 행복해하고 흐뭇해하고 역시 막 오늘 점심 가격을 벌었어 이런 느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용법을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뭐 용돈 봉투 뭐 이 정도로 그렇죠. 네.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위챗이라는 중국 국민 메신저가 생기고 나서는 특히 홍바오를 줘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는 뭐 명절이나 할 땐 굉장히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밀레니엄 세대의 중국, 특히 이제 중국에 가서 일을 하시려고 하거나 뭐 중국에 뭐 어떤 위치가 됐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직장 생활에 있어서 팁을 얻어야 될 부분을 정 대표님 통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与众不同，坚守。